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파트를 더 똑똑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컴퓨터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께 재밌게 배워볼까요? 어떤 것들을 배울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보물섬 지도를 보듯이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로그인부터 정보 검색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가장 먼저 컴퓨터 시스템의 문을 여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1번, 로그인에 대해 배울 거예요. 로그인 화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화면은 어떤지,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화면은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에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린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눌러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아이디를 기억하기 쉽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보이는 첫 번째 방, 바로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는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전체의 알림, 시스템이 알려주는 공지사항, 처리해야 할 서류들, 나의 중요한 약속들,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등 아주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파트의 이름, 주소, 누가 만들었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해 두는 곳이죠. 이 정보를 잘 입력해 두면 시스템이 우리 아파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답니다.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정보를 불러오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집들의 크기가 어떤지 알려주는 곳이에요. 43A, 24호처럼 집마다 다른 이름과 크기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이곳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집의 모습을 그림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확장된 형태의 집이 있다면 그 정보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의 건물과 집들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건물이 몇 동이 있고, 각 동에는 몇 개의 집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101동부터 204동까지 몇 개의 동이 있고, 각 동에는 몇 층까지 있고, 총 몇 세대가 사는지 등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한 번에 여러 동의 정보를 함께 설정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제 2번, 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말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용 업무 목록이에요. 공용 업무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일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놀이터를 고치거나 화단을 가꾸는 일 같은 거죠. 여기서는 어떤 공용 업무들이 진행 중이고 누가 맡아서 하는지, 얼마나 끝났는지 등을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목록을 한 번에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공용 업무를 종류별로 나누는 곳이에요. 마치 우리가 장난감을 정리할 때 로봇은 로봇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모아두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꾸거나 이제 필요 없는 종류는 잠시 숨겨둘 수도 있답니다. 어떤 새로운 공용 업무가 생겼을 때 이곳에 자세히 기록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인지, 누가 맡아서 할지, 언제까지 끝낼지 등을 적는 거죠. 이 업무가 중요해서 메인 화면에 보이게 하거나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답니다. 계속해서 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세대 업무예요. 세대 업무는 각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 물이 새거나 전등이 고장났을 때처럼요. 여기서는 어떤 민원들이 접수되었고 누가 맡고 있고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등을 볼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더 쉽게 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새로 접수할 때 사용하는 화면이에요. 어떤 동, 어떤 호수의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는 거죠. 민원 등록 버튼을 누르고 해당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한 다음 무슨 문제인지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누가 언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답니다. 다시 관리 업무 목록으로 돌아왔어요. 다음은 어떤 중요한 업무를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사진함이에요. 사진함은 아파트의 중요한 순간이나 시설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분류 설정을 통해 사진들을 종류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놀이터 사진이나 새로운 화단 사진처럼 그룹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분류를 만들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 없는 분류는 숨겨둘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원하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진함에 새로운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찍어둔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와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도 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롭게 고쳐진 미끄럼틀 같은 제목을 붙여주고 사진 정보가 화면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게 할지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등록해두면 사진과 함께 중요한 정보도 함께 저장되어서 좋아요. 관리 업무, 아직 배울 게 많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문서수불이에요. 문서수불은 관리사무소에서 주고받는 중요한 종이들, 즉 문서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어떤 문서를 보냈고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 등을 기록해두는 거죠. 문서를 종류별로 나누거나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많은 문서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문서가 누구의 결제를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문서를 등록할 때는 이 문서를 누가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어요. 마치 중요한 서류를 여러 선생님께 사인을 받는 것과 같아요. 자주 쓰는 결제 라인은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편하게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결제하는 분들만 보게 할지, 아니면 모든 담당자가 보게 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관리 업무 목록의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게시판 관리예요. 게시판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곳이죠. 이곳에는 샘플 서식이라는 미리 만들어진 양식들이 있어요. 마치 그림 그리기 도안처럼 말이죠. 이 도안들을 가져와서 우리 아파트에 맞게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안내문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곳은 우리 아파트만의 특별한 서식과 양식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샘플 서식을 가져와서 우리 아파트에 맞게 수정한 것들이 여기에 모여 있답니다. 새로운 종류의 서식을 만들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이제 필요 없는 서식은 숨겨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양식들을 미리 만들어두면 나중에 새로운 공지사항을 만들 때 아주 편리하겠죠? 관리 업무는 계속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각종 자료를 모아두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종류별로 정리해두는 곳이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적은 서류나 주차 단속 현황, 시설물 고장 현황 같은 자료들이죠. 이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새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요. 자료에 첨부된 파일은 바로 보고 다운로드할 수도 있답니다. 관리 업무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주차 관리 중 차량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어떤 차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기록하는 곳이에요. 각 집에 어떤 차가 몇 대 있는지, 차 번호는 무엇인지 등을 관리하는 거죠.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많은 차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고, 직접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주차 단속이에요. 주차장에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은 차들을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주차 규칙을 어긴 차의 주인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낼 때는 미리 만들어둔 문구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넣어 보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답니다. 주차 규칙을 어긴 차를 발견했을 때 이곳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차 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선택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릴 수도 있고 누가 단속했는지, 언제 단속했는지 등의 정보도 함께 기록해둔답니다. 자, 관리 업무의 마지막.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관리 업무는 단지 공지사항이에요. 우리 아파트 전체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소식들을 여기에 올리는 곳이랍니다. 예를 들어 난방 점검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안내 같은 것들이죠. 소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하거나 누가 언제 어떤 소식을 올렸는지
쉽게 찾아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도 있답니다. 이 화면은 공지사항을 어떤 종류로 나눌지 정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중요 일정이나 주의 사항처럼 그룹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종류를 추가하거나 이제 필요 없는 종류는 잠시 숨겨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해두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새로운 공지사항을 작성해서 올리는 페이지예요. 여기에 중요한 소식을 적고 필요한 사진들을 함께 첨부할 수도 있답니다. 마치 그림일기를 쓰듯이 글과 사진으로 소식을 전달하는 거죠. 사진함에 미리 저장해둔 사진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편리해요. 이번에는 3번, 법정 일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법정 일정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나 계획들을 말해요. 매달 해야 하는 일, 나만 아는 약속,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잘 관리하기 위한 큰 계획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월간 일정은 매달 우리 아파트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속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달력에 표시해두면 모두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약속 내용을 입력하면 그 정보가 달력에 나타나게 된답니다. 법정 일정에 대해 계속 알아볼까요? 개인 일정은 나 혼자만 알아야 할 약속이나 계획들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마치 나만의 비밀 일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약속 내용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법정 일정의 마지막 순서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화면은 우리 아파트를 1년 내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큰 계획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해빙기 진단처럼 겨울이 끝나고 얼음이 녹을 때 건물을 살펴보는 일이나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일 등 여러 중요한 약속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언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앞에서 본 관리 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점검 주기를 바꾸고 싶을 때 이곳에서 변경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아파트의 큰 계획표를 고치거나 더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4번, 전자결제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전자결제는 종이 서류 대신 컴퓨터로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기한품의 업무보고, 지시사항, 그리고 일일 보고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기한품의 업무보고, 지시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기한품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받는 서류, 업무보고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는 서류, 지시사항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이런 서류들을 만들고 누가 확인했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등을 볼 수 있답니다. 새로운 기한품의 업무보고, 지시사항을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서류의 제목을 쓰고 필요한 사진이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를 누가 확인하고 승인할지 정할 수 있답니다. 마치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누가 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사인을 해줄지 정하는 것과 같아요. 미리 만들어진 샘플 양식을 불러와서 쉽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곳은 우리가 작성한 중요한 서류를 누가 승인할지 정하는 곳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중요한 종이에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순서대로 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아요. 자주 쓰는 결제 순서는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에 또 쓸 수 있답니다. 새로운 서류를 작성할 때 미리 만들어진 샘플 서식을 불러와서 쓰는 곳이에요. 마치 그림 그리기 도안을 고르듯이 필요한 서식을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할 필요 없이 중요한 내용만 수정하면 되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은 우리가 작성한 기한품의 업무보고, 지시사항 서류를 자세히 보는 곳이에요. 누가 이 서류를 승인했는지 아니면 다시 고치라고 돌려보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승인해야 할 서류라면 여기서 승인 또는 반려 버튼을 눌러서 처리할 수 있답니다. 서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댓글처럼 남길 수 있어요. 전자결제,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일일 보고예요. 일일 보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는 일기 같은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 승인되지 않은 보고서는 무엇인지 등을 볼 수 있어요. 예전 보고서들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작성한 일일 보고를 자세히 보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전기시설 점검 일지라면 언제 누가 점검했고 전압이나 전류는 어땠는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답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일지를 불러와서 내용을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일일 보고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아파트에 있는 여러 시설마다 알맞은 양식으로 일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실 일지, 경비실 일지처럼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누가 승인할지 등을 정하고 전기 수치 같은 자세한 내용들을 입력한답니다. 어제 작성한 일지를 복사해서 가져오거나 잘못 입력한 내용을 모두 지울 수도 있어요. 일일 보고 중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보고하는 민원 보고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만약 주민들에게서 불편 사항이 접수되었다면 이곳에서 그 내용을 일일 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어떤 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누가 처리했는지 등을 표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답니다. 실수로 잘못 추가한 민원 목록은 바로 지울 수도 있어요. 일일 보고 중에서 오늘 한 중요한 업무들을 보고하는 주요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오늘 처리한 중요한 공용 업무들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를 했고 누가 맡았으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답니다. 역시 실수로 잘못 추가한 업무는 바로 지울 수도 있어요. 이제 5번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산관리는 우리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물건들을 잘 보살피고 어디에 있는지, 누가 쓰는지 등을 기록하는 일이에요. 저장품은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을 말해요. 전용은 특별히 한 곳에서만 쓰는 물건, 공용은 모두가 함께 쓰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 전등이나 청소도구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는 어떤 물건들이 창고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볼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많은 물건을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답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검색창이에요. 물건의 종류나 이름, 모델명, 어디서 샀는지 등을 자세히 입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창고에 새로운 물건을 넣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물건의 이름, 사진, 누가 이 물건을 관리할지 등을 입력한답니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이 생겼을 때 그 장난감의 이름과 사진, 누가 주인인지 기록해두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물건을 찾거나 관리할 때 아주 편리하답니다. 이곳에서는 저장된 물건들을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만들고 인쇄할 수 있어요. QR코드는 마치 물건의 이름표 같은 건데 이걸 스캔하면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물건을 창고에 넣고 뺄 때 QR코드를 이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 다시 돌려놓았는지 등을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자산관리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공기구와 집기 비품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큰 도구나 가구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책상, 청소기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런 물건들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물건들을 더 쉽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곳은 공기구나 집기 비품들을 종류별로 나누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청소도구는 청소도구끼리 모아두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종류를 만들거나 이제 필요 없는 종류는 잠시 숨겨둘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새로운 공기구나 집기 비품을 관리 목록에 추가하는 화면이에요.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어디에 보관할지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사고 나서 그 장난감의 이름, 가격, 어디에 둘지 기록해두는 것과 같아요. 이제 6번, 입주자 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입주자 관리는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요.
세대 관리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각 집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어떤 동, 어떤 호수에 누가 사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차는 몇 대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록하는 거죠.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많은 집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집 정보를 직접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몇 동 몇 호에 누가 살고 있는지,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차가 몇 대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만약 연속해서 여러 집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면 저장 후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서 더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입주자 관리,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체납 세대는 관리비를 아직 내지 않은 집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어떤 집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집의 관리비를 내달라는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관리비를 내지 않은 집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관리비를 아직 내지 않은 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는 화면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집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 집들을 선택해서 관리비를 내달라는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둔 메시지 양식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직접 써서 보낼 수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답니다. 입주자 관리,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이 화면은 그런 대표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누가 몇 기 대표인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거죠.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명단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새로운 대표를 직접 추가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입주자 대표를 명단에 추가하는 화면이에요. 대표의 이름, 연락처,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지 등 자세한 정보들을 이곳에 입력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반 반장 선거를 하고 나서 누가 반장이 되었고 어떤 일을 맡았는지 기록해 두는 것과 같아요. 회의록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록한 문서예요. 여기서는 예전에 작성했던 회의록들을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회의록을 작성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회의록에 첨부된 파일도 바로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반 학급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시 찾아보는 것과 같아요. 이 화면은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을 자세히 보는 곳이에요. 어떤 종류의 회의였는지, 언제 회의를 했고,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했는지 등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작성된 회의록을 가져와서 다른 회의록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회의록을 작성해서 등록하는 페이지예요. 어떤 종류의 회의였는지,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언제 회의를 했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등 회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찾아볼 때 아주 유용하겠죠? 입주자 관리 마지막 순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는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여러 동호회나 모임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축구 동호회나 뜨개질 모임처럼요. 여기서는 이런 공동체의 명단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동호회에 속해 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등을 기록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나 직책을 추가하고 없앨 수도 있답니다. 이 화면은 공동체 명단을 등록할 때 예전에 이미 가입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는 곳이에요. 만약 어떤 동호회에 새로운 기수가 생겼는데 이전 기수에 있었던 사람이 다시 가입한다면 일일이 이름을 다시 쓸 필요 없이 이곳에서 불러올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답니다.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동과 호수, 이름, 연락처 등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랍니다. 만약 여러 명의 구성원을 연속해서 등록해야 한다면 저장 후 추가 등록 버튼을 눌러서 쉽게 이어서 등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성원 명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7번, 인사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인사관리는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을 잘 보살피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휴가는 언제 가는지 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들을 말해요. 직원 현황은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분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누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누가 잠시 쉬고 있는지, 누가 퇴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많은 직원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답니다. 각 직원의 자세한 정보를 보거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직원분을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직원분의 이름, 전화번호, 어느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지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직원분의 사진과 전자서명 도장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직원분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할지, 즉 권한을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마치 새로운 친구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듯이 이 직원분에게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열어줄지 정하는 것과 같아요. 인사관리,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직급과 부서는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정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소장님, 과장님, 경비원님처럼 직급을 만들고 시설팀, 회계팀처럼 팀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직급이나 팀을 만들 수도 있고 순서를 바꾸거나 이제 필요 없는 것은 숨겨둘 수도 있답니다. 인사관리, 다음은 권한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권한별 설정은 직원분들 그룹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지 정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 그룹에게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경비원 그룹에게는 주차 관리 메뉴만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식이죠. 새로운 권한 그룹을 만들거나 각 그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할지 자세히 설정할 수 있답니다. 마치 장난감 상자를 친구들에게 빌려줄 때 특정 장난감만 만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개별 설정은 각 직원분에게 따로따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지 정하는 곳이에요. 직원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직원에게만 특별히 어떤 메뉴를 보여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할지 정하는 거죠. 만약 직원분이 여러 명이라 찾기 어렵다면 이름으로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그룹 권한 설정과 달리 이건 딱 그 한 명의 직원분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설정이에요. 인사관리의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업무 분장은 각 직원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예요. 예를 들어 승강기 정기 검사는 누가 담당하고 저수조 위생 점검은 누가 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있죠. 이 표를 인쇄해서 에브리원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업무 분장표에 있는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일을 추가하는 화면이에요. 예를 들어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곳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전점검을 누가 담당할지, 우리 아파트 직원분이 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지 등을 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 분장표가 항상 최신 내용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인사관리, 다음 순서는 휴가관리예요. 휴가관리는 직원분들이 언제 쉬러 가는지 휴가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누가 언제 휴가를 신청했고 휴가를 며칠 썼는지, 아직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볼 수 있어요. 휴가 신청서가 잘 승인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반 친구들의 출석부를 보듯이 누가 언제 자리에 없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이 화면은 각 직원분이 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1년 동안 휴가가 얼마나 생겼고 그 중에 며칠을 사용했고 앞으로 며칠이 남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색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는지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분들의 휴가 사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휴가를 가고 싶을 때 이곳에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며칠 동안 쉬고 싶은지, 왜 쉬고 싶은지 등을 적고 내가 쉬는 동안 내 일을 누가 대신 맡아줄지 정할 수 있어요. 마치 엄마 아빠가 휴가를 가실 때 회사에 휴가 신청서를 내는 것과 같아요. 인사관리,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았네요. 외부 교육은 직원분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이 화면은 그런 외부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이 잘 끝났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죠.
인사관리의 마지막 순서예요. 자체 교육은 직원분들이 아파트 안에서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이 화면은 그런 자체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누가 언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이 잘 끝났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분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죠. 인사관리의 정말 마지막 순서, 법정 선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법정 선임은 법에 따라 꼭 지정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님이나 전기안전관리사님 같은 분들이죠. 이 화면은 누가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언제부터 맡았는지 등을 보여줘요. 관련 법규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랍니다. 이 화면은 법에 따라 꼭 지정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들에 대한 자세한 목록이에요. 누가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 그분이 제출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분을 중요한 직책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법에 따라 꼭 지정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에 새로운 분을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어떤 직책인지 선택하고 언제부터 그 직책을 맡을지, 그리고 누가 맡을지 등을 입력해요. 필요한 서류나 사진도 함께 첨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등록이 잘 되었는지, 누가 승인할지 정하는 결제선도 함께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8번, 입찰 계약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입찰 계약은 우리 아파트에서 큰 공사를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좋은 업체를 고르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듯이요. 계약 현황은 우리 아파트에서 진행되거나 완료된 모든 큰 공사나 서비스 계약들을 모아둔 목록이에요.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계약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계약을 쉽게 찾아보거나 새로운 계약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계약을 등록하거나 기존 계약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이에요.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할지, 그리고 계약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와 협력하는 회사들의 정보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9번, 설정 관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설정 관리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규칙이나 환경을 바꾸는 곳이에요. 마치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소리 크기를 조절하거나 화면 밝기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기본 정보는 우리 아파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곳이에요. 우리 아파트의 이름, 주소, 누가 만들었는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컴퓨터에 알려주는 곳이죠. 다른 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한 번에 쉽게 입력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곳은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우리 아파트의 추가 정보들을 가져오는 곳이에요. 마치 다른 친구의 공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베껴오는 것과 같아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 있답니다. 설정 관리,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계좌 정보는 우리 아파트의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어떤 은행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통장이 있는지 등을 기록해 두는 거죠.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장 내역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화면은 우리 아파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통장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죠.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한 다음 시스템에서 필요한 계좌를 선택해서 등록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수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아주 편리해요. 이곳은 은행 계좌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등록하는 곳이에요. 만약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거나 내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한답니다. 이 화면은 우리 아파트 각 은행 계좌의 자세한 내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언제 돈이 들어왔고, 언제 돈이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용돈 기입장을 보는 것과 같답니다. 설정 관리,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규약 규정은 우리 아파트의 규칙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이런 규칙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이에요. 규칙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도 있고, 등록된 규칙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도 있답니다. 마치 학교의 학칙을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설정 관리,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세대 설정은 우리 아파트의 집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전체 몇 동, 몇 세대가 있는지, 각 동에는 몇 층까지 있고, 몇 개의 집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각 동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동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이 화면은 우리 아파트의 건물과 집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101동부터 204동까지 몇 개의 동이 있고, 각 동에는 몇 층까지 있고, 몇 개의 라인에 집이 있는지 등을 입력하는 거죠. 한 번에 여러 동의 정보를 함께 설정할 수도 있고, 4층처럼 특별한 층을 제외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동 화면은 우리 아파트의 한 동을 자세히 보는 곳이에요. 이 동에는 몇 층까지 있고, 몇 개의 라인에 집이 있는지, 그리고 총 몇 세대가 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집의 크기 평형을 설정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을 표시하고 여러 집의 크기를 한 번에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이 팝업 창은 동 화면에서 집의 크기 평형을 설정할 때 나타나는 작은 창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여러 가지 집 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 집의 공급 면적이나 전용 면적이 입력된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자동차 모델을 고르면 그 자동차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설정 관리의 마지막 순서예요. 면적 설정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다양한 집 크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43A 평형은 몇 평이고 집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새로운 집 크기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 크기의 확장된 형태를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두면 각 집의 크기 정보를 정확히 관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0번, 정보 검색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정보 검색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컴퓨터 시스템에서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을 말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할 때 지도를 보고 찾아내듯이요. 관리 정보는 우리 아파트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법규를 지켜야 하는지,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다양한 지식들이 담겨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정보를 읽어볼 수는 있지만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정보 검색,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자주 찾는 사이트는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두는 곳이에요.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나중에 쉽게 다시 찾아갈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컴퓨터의 즐겨찾기 목록처럼 중요한 사이트들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정보 검색의 마지막 순서예요. 거래처 정보는 우리 아파트와 함께 일하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청소를 해주는 회사나 전기시설을 고쳐주는 회사 같은 곳들이죠. 미리 만들어진 엑셀 파일로 많은 회사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 정보를 직접 추가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거래처 업체를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이 회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다루는지 등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파트와 함께 일하는 모든 회사들의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